파트 4 꿈, 목표, 계획, 그리고 비전. 챕터 10 꿈 가꾸기. 1. 꿈, 신의 선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꿈을 꾸는 능력이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과 경험에 의지해 살아가지만 인간은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간다. 바꿔 말하면 시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다. 과거에 대한 회고, 현재에 대한 자기점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발전적 자화상을 그려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귀하게 잘 사용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한정된 시간들 속에서 자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궁극의 행복이다. 꿈꾸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는 중요한 잣대라는 의미다.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꿈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꿈을 가져야 한다. 2. 메슬로우 박사의 욕구 5단계. 바람직한 꿈 가꾸기를 위해서 메슬로우 박사의 인간의 욕구 단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메슬로우 박사는 인간의 욕구를 다음의 5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이다. 흔히 말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욕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중산층이 붕괴된 오늘날의 경제구조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이 단계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평생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의 욕구이다.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생활고가 해결이 되면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위험한 동네에서도 장사를 마다하지 않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직종에도 뛰어들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애쓰기 마련이다. 위의 두 단계의 욕구가 해결된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가 애정과 소속감, 그 다음 단계가 명예,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의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의 단계이다. 자아실현의 단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자아의 존재 본질의 가치를 추구하는 최상위 레벨의 욕구인 것이다. 1, 2단계가 생존 혹은 자립을 추구하는 단계라면 3, 4, 5단계는 성취를 추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꿈 가꾸기는 위에서 소개한 5가지 욕구 단계 중 자신이 처해 있는 단계를 확인하고 그 단계를 충족시키는 꿈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인 자아실현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하겠지만 너무 멀리 있는 꿈만 쫓다 보면 작은 장애물에 넘어졌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가장 간절하면서 소중한 꿈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할 수 있는 꿈이고 그러한 꿈이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 뛰어넘도록 도와준다. 3. 꿈의 구체화, 기록하고 시각화하라. 위에서 살펴본 메슬로우 박사와 욕구 단계 중 자신이 어느 레벨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단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꿈을 구체화해보자. 꿈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기록해보는 것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적어보고 그리고 훗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적어보자. 갖고 싶은 것, 구체적 설명, 비용, 성취 기한. 하고 싶은 일, 구체적 설명, 비용, 성취 기한. 되고 싶은 사람, 구체적 설명, 비용, 성취 기한. 꿈을 적는 것도 훈련이다. 우리 사회는 기성세대에게 꿈에 대해 물어보면 신뢰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왠지 꿈이라고 하면 학창시절에나 존재하는 것 같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몽상가나 철없는 사람쯤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꿈을 접고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란 말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꿈을 가꾸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임을 잊지 말자. 꿈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막연한 꿈이지만 기록을 하면 비로소 구체화된다. 그리고 그 기록한 꿈을 시각화해야 한다. 인간의 오감 중에 우리 뇌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반복 노출되었을 때 뇌를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감각이 시각이다. 꿈을 시각화해서 가장 눈에 띄기 좋은 곳에 두고 자주 보면
시각화된 꿈은 미래 기억으로 우리 뇌 속에 자리 잡게 된다. 기억이란 원래 과거의 경험을 기반하는데 다가올 미래를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반복 노출함으로써 뇌 속에 자리 잡게 하는 훈련이 미래 기억이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꿈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서점과 헌책방 등을 전전하면서 관련 서적이나 잡지를 구해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등을 찾아서 가위로 오려 다이어리나 드림보드에 붙였었다. 이제는 원하는 대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프린터로 출력만 하면 되는 세상이니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든지 쉽게 자신의 꿈을 시각화할 수 있다. 출력한 꿈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집안의 거실이나 사무실 입구에 일명 보물지도라고 하는 드림보드를 만들고 거기에 꿈들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냉장고 문도 좋은 드림보드가 될 수 있다. 냉장고 문에 납부해야 하는 고지서를 붙여놓는다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고지서를 보게 되고 꿈을 붙여놓으면 꿈을 보게 된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 미래의 기억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TV 화면에 붙여보라. TV를 보려면 당신은 자신의 꿈을 뜯어내어 버려야 한다. 스마트폰 초기 화면을 꿈으로 장식하는 것은 시대에 걸맞은 시각화 방법 중 하나이다. 가장 구체화된 꿈은 금액으로 환산된 꿈이다. 갖고 싶은 차가 있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시각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드림보드에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 가치 가격이 얼마인지,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연비와 주행거리를 감안해서 얼마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지 등을 계산을 해보지 않았다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막연한 꿈이다. 꿈은 계량화, 수치화되어야만 구체화를 완성할 수 있다. 챕터 11 목표 설정 1. 카이로스 대 크로노스 시간을 옥스포드 사전에서 찾아보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시간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사전에서 글자 그대로 때시, 사이간,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간에 대한 정의에서 동서양의 시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자인 서양적 정의를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절대자의 시간, 그리고 후자인 동양적 정의를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데 비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의 시간은 지극히 짧고 그나마 개인차까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기회의 순간, 절호의 타이밍을 의미한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혹은 명령하신 시간이다. 마치 모세에게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하셨던 그때처럼. 무신론자일지라도 스스로의 결단으로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하게 된다면 그 특정 시각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발동될 수 있다. 꿈을 꾸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에 점을 찍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일 역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다. 시작하는 시각과 마칠 시각에 점을 미리 찍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 설정이라고 한다. 2. 목표는 꿈 플러스 기한. 이 공식은 자기계발 서적이나 성공학 강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그래서 다소 식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공식이다. 아무리 간절한 꿈이라고 해도 그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런 꿈을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꿈깨라 할 때의 꿈이라고 한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갔을 때만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꿈에다 데드라인을 정하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목표 달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겨나게 되는데 아래서 설명하는 스마트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라면 우리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그리고 꼭 필요한 스트레스다. 스마트한 목표 설정 specific, 구체적인 measurable, 측정 가능한 achievable, 달성 가능한 realistic, 현실적인 timely, 마감 시간이 있는 목표는 꿈 플러스 기한이라는 공식을 다시 생각해보자. 돈 많이 버는 걸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 자체가 꿈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구체화해 본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꿈들은 돈이 있어야 이룰 수 있기에 꿈의 자리에 잠시 돈을 놓아보자.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변한다. 목표는 돈 플러스 기한. 그리고 회원제 직접 판매 비즈니스에서는 일정 수준의 핀 레벨에 도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회원제 직접 판매 비즈니스에서의 목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목표는 핀 플러스 기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케팅 플랜에 입각하여 일정한 핀을 성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핀을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3. 단기, 중기, 장기 목표. 흘러가는 시간에 점을 찍는 것이 목표 설정이라고 했다. 시작 시점에 찍는 점은 결단이 될 것이고 마칠 지점을 미리 정해서 찍는 점이 기한이 될 것이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사업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된다. 시작점보다 종료 지점이 위에 있어야 우상향에 성장하는 그래프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그리고 단기 목표를 함께 세우는 것이 좋다. 각각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업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프의 기울기는 커질 것이고 속도가 더딜수록 경사가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완주의 게임이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디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다. 사업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록 완만한 기울기로 간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정상에 도달하는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려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리더의 속도가 팀의 속도라는 사실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지만 올바른 방향이 전제가 된 상황이라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도로 달려가야 한다. 내 팀 안에는 나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만큼 따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속도가 가장 이상적인 속도일까?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속도가 이상적인 사업 속도다. 일반 영업 조직과 달리 우리 비즈니스는 스스로가 오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제도 없고 강제성도 없다. 때문에 각자가 너무 다른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미팅 장소에서 만나면 다들 열심히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드를 뛰는 모습은 각양각색이고 삶의 우선순위 역시 각자가 다 다르다. 자기가 얼마나 사업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집중하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만큼의 속도로 사업을 한다면 그 속도가 가장 이상적인 속도라 하겠다. 이 책의 초반부에 소개했던 대로 인생의 후반전을 미국 뉴욕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서울보다 훨씬 비싼 생활 물가에 적지 않게 놀랐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월 평균 10,000불 정도의 수입은 되어야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 1년 안에 월 수입 10,000불을 정했다. 그리고 비즈니스 매뉴얼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어떤 핀 레벨에 도달해야 하는지가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월간의 계획과 주간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고 실제로 1년 만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 그것도 학업과 사업을 병행해서 말이다. 맨하탄에 위치한 시립대학교 버록 컬리지에서 안트러프러너십을 전공하면서 낮에는 학생으로 밤에는 사업가로 변신해서 기업가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사업을 키워서 1년 만에 뉴욕에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수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3년 만에 아내를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던 삶을 마감하고 뉴저지에 작은 집을 사서 이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융자를 얻어서 구입한 첫 번째 집은 이제 더 이상 은행에 이자가 나가지 않는 순자산이 되어 매달 적지 않은 월세를 받는 투자용 부동산이 되었다.